오늘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하는데 형용사는 영어의 대표적인 수식어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부사와 함께 기타 명사부터 대명사 이런 것들을 꾸며줄 수 있는데요. 수식어라고 하는 게 뭔가를 꾸며주는 말인데 그 중에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준다 그랬죠. 명사 역할한 대명사도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추가로 알아두시고, 형용사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어 시간에 그리고 수식어 시간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는요, 뒤에 수량 형용사하고 수거와 단어밖에 없고 기본적인 형용사의 문법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용사는 우리말로 옮길 때 보통 뭐뭐한, 뭐뭐 니은 이렇게 끝나는 말이 형용사인데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형용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형용사형 어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단어에 끝난 말 어미니까 말쓰뭐 꼬리미 그 단어의 뒤에 붙은 단어를 보고 말을 보고 얘가 형용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형용사형 어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단어의 예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able로 끝나는 단어가 형용사가 있어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ible로 끝나는 형용사는 impossible 미션 impossible 할 때 불가능한. 그 다음에 iv로 끝나는 형용사는 active 능동적인, passive 수동적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ful로 끝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 얘는 가득 찬의 의미인데 아름다움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이죠. beautiful이죠. beautiful. 그 다음 less로 끝나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useless 그러면 쓸모없는. 자, 다음에 ic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 토익에서 좋아하는 거는 전략적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략이 영어로 strategy입니다. 근데 걔를 형용사로 쓰면 strategic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c로 끝나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tic로 끝나는 fantastic, romantic 이런 단어들도 형용사가 되고요. ous로 끝나는 형용사는 generous, 관대한, famous, 유명한 이런 단어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형용사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부사랑 관련해서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 형용사는 뭐뭐한, ly가 붙으면 부사로 뭐뭐하게. 예를 들어 해피가 형용사인데 뒤에 ly 붙여서 해필리를 만들면 행복하게라는 부사가 되죠. 근데 주의할 점 잘 들으세요. 주의해야 할 형용사는 뭐냐면 ly로 끝나는데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원칙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 뒤에 ly는 부사죠. 근데 명사 뒤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코스트가 비용이죠. costly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비싼. time이 시간이라는 명사죠. timely 그러면 시기적절한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이런 유형의 형용사가 love라는 명사 뒤에 ly 붙은 lovely 사랑스러운, 그다음 friend라는 명사 뒤에 friendly ly 붙여서 친절한, 친근한, 다정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목차 내용 보죠. 첫 번째로 형용사의 용법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형용사는 용법이 딱 두 개뿐이에요. 그 두 가지는 이따 뒤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부분도 수업 중에 많이 언급이 됐는데 오늘 정확하게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따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다음에 형용사 관련 수거. 형용사를 공부할 때는요, 어떤 문법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표현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형용사 관련 수거를 제가 중요한 것들 표시해 가면서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라고 해서 형용사 어휘들을 두 가지 비교하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문법 개념은 앞부분, 그 다음에 어휘에 관한 건 뒷부분이에요. 자, 먼저 형용사의 용법. 여러분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죠? 형용사의 용법. 명사 수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 절반. 형용사가 문장에 쓰이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한 절반쯤 된다.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말고 우리 무슨 시간에 또 배웠어요? 그쵸? 보어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그 위치와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 첫 번째,
대부분의 형용사, 한 95% 이상의 형용사는 명사를 그 앞에서 수식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The entire building was in flames. 그러면 flames예요. 불길, 불꽃. entire라고 하는 형용사, 전체의란 이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며줍니다. 전체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말이고요. 하지만 약 5% 정도? 얼마 되지 않는 비율로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 여기처럼 The lab technician responsible for the experiment is diligent. 그러면 얘가 연구실의 기술자, responsible 책임 있는, experiment 실험, diligent는 근면한, 부지런한. 이 responsible 한 단어가 이렇게 lab technician을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의 긴 구의 형태가 되면, 즉 의미상 책임 있는 기술자 실험에 이게 아니라 실험에 책임 있는 이라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체가 두 단어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한 단어를 넘어서는 두 단어 이상이 되면 그때는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요. 이 구조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 실험에 책임이 있는 그 연구실의 기술자가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입니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 95% 이상, 대부분은 앞에서, 가끔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다음에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올 수 있죠. 이 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 주격 보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문을 보면 우리 그 전에 공부한 거예요. Anna was so happy. 그러면 Anna는 매우 행복한 이었다. 즉 Anna는 매우 행복했다죠. 비동사는 이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 뒤에, 이건 수식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형용사가 보어로 오면 주어를 설명한다 그랬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빈칸 있으면 99% 형용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형식 문장 형용사 보어 사용된 거 본 거고요. 이때는 수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가 보어로 쓰일 때는 설명하는 겁니다. 주어를 설명. 그런데 오형식 문장의 구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이면 얘는 주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설명하죠. 이런 거 전에 봤던 문장을 좀 줄여봤어요. Ryan made the audience happy. 그러면 Ryan은 청중을 행복하게 만들었다예요. make가 몇 형식 동사죠? 5형식 동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5형식 동사 4개 꼭 암기해야 되는 거. make, keep, find, consider. 그죠? 5형식 동사가 보이고 목적어 뒤에 빈칸 있으면 뭘 쓴다? 99% 형용사 보어. 근데 이걸 5형식 동사의 형태라는 거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해석으로 푸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틀려요. 라이언은 청중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니까 해필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전에도 한번 했던 설명인데 5형식 동사가 보이고 목적어 뒤에 빈칸이면 우리는 99% 형용사 고르는 겁니다. 자, 이때도 청중이 행복하고 청중이 기쁘다고 청중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게 형용사 보어가 하는 역할이죠. 자, 다음에는 오늘 공부하는 문법 사항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수량 형용사.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들이 각각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명사의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단수 명사 앞에만 쓰이는 형용사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뭐예요? 하나의. 하나이니까 원이죠. 그죠? 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가 뭐 있죠?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대명사 시간에 또 다른 하나의가 another. 그죠? another. 그래서 one book, another book 이렇게 단수명사 앞에 쓰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each나 every는 단수명사 앞에 쓰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each, every 알파벳 E로 시작하는 두 단어 선생님 딸 얘기했었고 이 단 이렇게 이 단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each book, every book 이렇게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수량 형용사고 이거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each나 every 뒤에 뭐 단수명사. 자, 그 다음에는 복수명사 앞에만 쓰이는 거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복수명사 앞에만 쓰이는 거. 많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들어본 게 many도 있고 much도 있고 a lot of도 있고 이런데 복수명사랑만 쓰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뭘까요? 복수명사랑만 쓰는 건 many입니다. many. many books 이렇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many books. 그 다음에
몇몇의라고 하는 표현이 a few가 있죠. a few books 이렇게. a few는 복수명사랑 쓰고 얘 뜻이 정확히 뭐라고요? 몇몇의. 몇몇이니까 여러 개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복수명사랑 쓰고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a few에서 어를 빼버리면 이 어를 없애버리면 few만 남죠.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부정의 뜻으로 거의 없는이 되는데 얘도 few books 이렇게 복수명사랑 씁니다. 두 개의 개념이 헷갈리다면 어가 있는 게 몇몇의 있다는 뜻이고요. 어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다음에 이 few의 비교급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거의 없는이잖아요. 그런데 이 few의 비교급이 er 붙여서 fewer 하면 뜻이 좀 달라요. 더 적은 이란 뜻인데 fewer books 더 적은 책들 이런 식으로 쓰이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시고 다음에 여러분 몇몇이가 a few 말고 s로 시작하는 한 단어 몇몇이 뭐 있죠? s로 시작하는 거? 예, 아시는 분 있죠? 네, several several이 몇몇의 란 뜻인데 얘도 뒤에 several books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a few하고 several의 차이는 a few는 수를 따지면 두세 개나 서너 개 좀 더 적고요. several은 너댓 개나 대여섯 개 이렇게 좀 더 많은 걸 가리킵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일치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이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수많은 수가 들어간 게 the number of가 있었고 a number of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많은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a number of입니다. a number of가 수많은 이란 뜻이고 a number of books 항상 복수명사랑 쓰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형용사로 여러분들이 인지해요?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a lot of처럼 얘가 a 명사 of가 형용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공부한 내용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수명사 앞에만 쓰이는 많은이 뭐예요? many 그쵸? 몇몇이 a few a few에서 어를 빼면 거의 없는 few 비교급 뒤에 er 붙이면 fewer 그 다음에 a few보다 좀 더 많은 몇몇이가 several 그 다음에 수많은이 뭐라고요? a number of 예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불가산 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랑만 쓰이는 게 뭐 있냐면 얘네들의 짝꿍이 있어요. many, a few, fewer의 짝꿍 많은이라고 하는 게 many도 있고 much도 있죠. 불가산 명사랑만 쓰는 건 much입니다. much wat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few의 짝꿍 뭐 있죠? 불가산 명사랑만 쓰는 거 그거는 a little이에요. a little water 이렇게 a little 이렇게 미국식 발음할 수 있고 역시 a little도 여기서 어를 빼면요 요 a few, few의 관계랑 똑같아요. 부정의 뜻 거의 없는 little 다음에는 little의 비교급이 있는데 little의 비교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little의 비교급 뭘까요? little의 비교급 리틀러 아니에요. 히틀러도 아니고 그죠? 리틀러가 아니라 뭐냐면 less입니다. less 그러니까 fewer의 짝꿍은 less예요. 얘가 더 적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4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불가산 명사 앞에만 쓰이는 거 많은 much 그 다음에 얘는 몇몇이지만 약간의라고 해석하는 짝꿍이 a little 거의 없는 빼면 little 비교급 뭐예요? le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요 복수명사 앞에도 되고 불가산 명사 앞에도 이 자리 어느 자리나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a lot of 있죠? a lot of는 이 두 군데 자리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설명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수일치 시간에 부분 표시 어구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명사의 일치를 시키는 거 처음에 외울 때 썸 타는 건 못 쏠 기억나요? 그 단어가 뭐였죠? some, most, all은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 그때 했던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모쏠이라고 하는 애가 모쏠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뭐래요? 썸을 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외울 때 썸 타는 건 모쏠이에요. 그런데 그 모쏠이 썸을 타는데 그 상대가 안 돼! 불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멋있는 사람 만나서 복수하는 거죠. 불가하다고 하면 복수해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썸 타는 건 못쏠 이렇게 오는 거예요. some, most, all이니까 썸 타는 건 못쏠 불가하다고 하면 복수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submost all. 자, 이렇게 해서 수량 형용사 전체를 정리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휘입니다. 수거예요. 이만큼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복습 자료 잘 활용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중에 난이도가 좀 더 어렵거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특히 파란색의 이 표현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be about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까지 외워야 되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예를 들어 I am about to leave 떠나다. 나는 지금 막 떠나려고 하는 거야. 떠나려던 참이야. 이런 말 되고. 다음에 할 수 있다가 can 동사 원형이나 be able to 동사 원형은 잘 알고 있죠. 같은 표현으로 토익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be capable of ing가 있어요. ing 꼭 외워야 됩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여러분 이따 발음 잘해야 되는데 be familiar with 이거 따라 읽어봐요. 얘가 familiar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familiar. 다시 한번 familiar. 예, familiar예요. 익숙하다, 친숙하다인데 그 얘기는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조. 토익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표 점수를 맞을 때까지 30번 이상 최소 만나게 될 게 be responsible for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 be in charge of 이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be subject to 다음에 명사라고 반드시 외우세요. 여기 명사.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 자료 가지고 필기를 하시면 여기 명사에다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별표하고 하이라이트 하고 해야 돼요.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뜻이고 다음에 뭐뭐에 관련되다 라고 하는 건 두 번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동태 동사 수거에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건 4개 같이 외웁니다. be associated with, be concerned with, be involved in, be related to 명사 뭐뭐에 관련되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고등학교 때도 수거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어디 동명사 편에 우리도 동명사 시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가 있어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잘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는 형용사. 이때는 어휘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인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형용사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형용사를 같이 외운다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제가 중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각각 파란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advice 충고라는 명사의 파생어 형용사가 두 가지 있는데 advisable 충고할 수 있는이 아니에요. 그죠? 권할 만한 중요한 형용사고 benefit 혜택이나 이익이라는 명사의 형용사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beneficial 유익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이 설명 잘 들으세요. 이 단어와 이 단어의 발음이 complementary 발음이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중간에 스펠링의 차이는 이음절에 I라는 모음과 E라는 모음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외울 때는 중간에 I가 들어가 있는 이 단어는 I요. 어린 어린 아이를 무료로 봐줬더니 칭찬해 주더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나 동생이 있으면 어린 동생 같이 놀아주고 봐주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죠?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무료로 봐줬더니 칭찬해 주더라 이렇게 외우고 요 컴플리멘터리 이가 들어간 건 이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플란트 해야죠. 보충해야죠. 그죠? 보충해야 돼. 임플란트 해야 돼요. 보충. 자, 다음에 여기 기밀의 비밀의라고 하는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confidence라고 하는 게 자신감이나 확신이거든요. 그죠? 자신감 확신이 confidence인데 그 단어의 파생어가 두 개 있고 confidential 여기 then을 강하게 읽어요. confidential이 기밀의 비밀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onfident는 강세 이름절 confident 확신하는 이란 뜻으로 이거는 그냥 confidence의 기본 형용사입니다. 다음에 상당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세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얘네는 나중에 여러분들 토익 시험 목표 점수 뭐 700, 800 맞을 때까지 100번 이상 만나게 돼요.
형용사 형태든 부사 형태든 considerable 상당한 고려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상당한 substantial 상당한 significant 중요하냐 아니라 상당한 그 다음에 considerate은 사려 깊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consider의 그대로 형용사고 다음에 유리한 호의적인 좋은이라는 의미의 favorable이 중요한데요. favor가 호의나 부탁이란 뜻이고 favorable이 유리한 호의적인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favorable weather 이렇게 나오면 유리한 날씨 하지 말고 좋은 날씨란 뜻이 될 수 있어요. impress의 형용사가 impressive가 있고 impressed가 있는데 impressed가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감명받은. 그리고 prevent 예방하다의 형용사가 preventive가 있고 preventable이 있는데 preventive 얘가 되게 잘 나옵니다. 예방의 예방적인. 자, 몇 개 안 남았죠? prospective는 프로가 앞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프로가 앞, 스펙트가 보다인데 앞이 잘 내다 보이는 장래의 이란 말이에요. 장래의 유망한 이런 의미. 그 다음 여러분 depend on이라는 수가 알고 있어요?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depend on의 동의어가 rely on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rely라고 하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가 reliable과 reliant가 있는데 reliable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고 reliant가 의지하는 이에요. 이게 원래 depend on, rely on 할 때 그 의미가 여기 이제 쓰인 거죠. reliant일 때. 다음에 responsible은 아까 be responsible for 했으니까 중요한 수거에서도 한번 다뤘던 책임 있는 이란 형용사고 자 마지막입니다. succeed 성공하다의 형용사가 두 개 있어요. successful, successive 이유는 succeed의 뜻이 1번 성공하다 2번 뒤를 잇다 계승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이란 뜻일 때 형용사는 successful이고 뒤를 잇는 연속의 이어지는 이란 뜻일 때 형용사는 successive인 거예요. 이 단어가 동의어로 이어지는 이란 뜻인데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보죠. 어려우니까 consecutive 다시 한번 consecutive 연속의 이어지는 이란 말입니다. 이게 실전반 수준의 단어긴 한데요. 기왕 공부하는 김에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RC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